1번 명령, 악습, 전통. 5.18 광주 시민들을 총으로 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쐈지만 그들은 왜 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상사와 선임들, 다들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왜냐고 묻질 않았죠.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아이들을 경쟁사회로 내몰고 다들 그렇게 큰다며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치고 욕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인 전통과 명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사가 지시해서, 다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자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과 규범을 해체하고 재조립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만드는 철학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리코시 요스케의 철학의 쓸모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2번, 철학의 쓸모.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여러 플러스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번, 나만의 내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번,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안다. 3번, 문제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 우선 1번, 나만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전통들, 학생은 조용히 공부나 해야 돼. 군인은 부당해도 복종해야 돼. 회사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사회의 수많은 편견들을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런 근거가 무엇이고 누가 그렇게 정했고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하나 해체를 하고 나만의 가치관으로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무의식 중에 편견을 가졌던 것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아보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2번,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철학적 사고는 남들이 억지로 만든 갑옷들을 해체하고 벗어내면서 그걸 다시 우리 손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행동 기준과 신념이 세워지겠죠. 그 생각을 또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나만의 말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빌려온 말이나 타인의 권위에 기댈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만의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3번, 문제의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문제와 목적이 있는지 분석해서 해결책까지 나아가는 생각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모로 참 유용합니다. 3번, 철학적 사고법. 그러면 철학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문제 제기, 2번, 해체, 비판, 3번, 재조립. 이렇게 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제기. 우리는 보통 안정된 상태를 선호합니다. 의심이나 불안이 없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회적 전통과 규범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 가치관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적 사고는 억지로라도 이런 자신의 불완전성, 여러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시로 성과주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런 성과주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엄청 불행한데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해체. 여러 외부의 생각들, 여러 외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해체해서 산산조각을 내줍니다. 철학의 쓸모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란 말 그대로 분해하는 행위다.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는 감각과 감정, 혼돈 상태로부터 어떤 부분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과주의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뭘까? 그 기준은 뭘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성공한다는 건 뭘까? 그 성공한다는 거는 돈이 기준인 걸까? 행복이 성공의 기준일까? 그러면 출발점은 모두 같을까?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건 뭘까? 이 성과에 따라서 격차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 격차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건 누가 정하는 걸까? 이렇게 해체를 하면서 비판도 하면서 성과주의의 여러 모순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죠. 3번, 재조립. 이제 이 분해한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조립을 해봅니다. 공정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가 있다. 출발점이 완벽히 같을 수가 없으니까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도 완벽히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정하다고 해도 얼마 정도의 격차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현재 사회의 성과주의는 결코 완벽히 공정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속 가능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호한다. 시간도 적절히 투자하고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한다. 나한테 성공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행복한 일상이다.
나는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한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에서 나만의 정의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나만의 가치관이 생겼죠. 4번 철학적 사고의 일상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구축한 철학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의 것이다. 그렇기에 유연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부의 생각들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편하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고민해보고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 삶에도 여러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놀이에 가깝다고 봐도 좋다. 놀이에 다른 목적은 없다. 놀이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분해하고 여러분들께 재조립할 수 있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챙겨봐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